저희가 잠시만요. 조금 이따 할게요. SBS 넘어지려고 그러네. 마이크 넣어봐 그냥. 장장 1년을 끌었던 위헌 심판 청구 사건이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랑 3개의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서 1년을 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판단이라면 공수처가 발족하기 전에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조직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의 의원님께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추운 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포두 인사에 따른 포두 결정을 확인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른바 우국민 인사입니다. 오늘 결정에서도 이 5명은 똘똘 뭉쳐서 합한 의견을 냈고 그 결정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같은 의견을 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기울어진 인사, 호두 인사로 호두 결정이 난 현장을 오늘 목도했습니다.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권력 분립에 관한 것입니다. 소수 의견에서 이은혜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그런 행정권의 핵심 부분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이관하는 것은 헌법적인 합치, 즉 국민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이후로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를 해왔던 검찰권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일부라도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에 이관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드는 이러한 독자적인 기구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이러한 검찰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관한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권력 분립 위반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작은 숫자지만 3분의 재판관이 이러한 헌법 정신에 의거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김진욱 처장도 이 결정 내용을 봤을 것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늘 고스란히 결정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 오늘 재판관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명확한 입법 불기입니다. 이 공용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통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한 보완 입법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공수처장의 이첩 권한은 검찰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하면 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이 그 소수 의견에서 밝힌 대로 일방적인 우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명확성의 기준에 반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앞으로 명확한 이런 그 이첩 기준을
필요하다. 앞으로 이 공수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사의 그 사법권 침해, 그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것도 지난주에 청문회 때 우려됐던 내용인데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재판관이 이것으로 인해서 2조와 그 3조 1항 판검사, 특히 판사의 수사권 그리고 뭐 기소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고발 사건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수처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또한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김태훈 오늘 대리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심리를 하면서 비록 필수적이지는 않지만은 변론을 공개 변론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 이거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하면서 공개 변론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점도 많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미 권력 분립의 원리라든지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나와 있듯이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법률에 대해서 가볍게 합헌 의견을 합헌을 한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우려를 지금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효력 정지 결정과 같은 사례를 보면서 아직은 사법부가 그나마 법치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 이렇게 합헌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헌재의 존립 가치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표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유상범 의원님과 우리 한변, 정교모 교수님도 옆에 계시는데 1인시로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당성, 위헌성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함께 성찰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위원님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작년 12월에 추가로 내셨던 헌법소, 그거는 지금 오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살짝 언급해 주시면. 오늘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냈던 그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볼 때 그 위헌 심판에 대해서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권력 분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암담한 심정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죠. 좀 추운 날씨가 추운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마실까요? 아까 정말 워낙 어려워서 추워서 마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